지금 같은 또 변동사항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이제 정할 수는 있겠죠. 지금 여기 지도가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자금이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망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번 임장을 다니긴 하는데, 임장을 무턱대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임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1번 임장을 다닌다. 1-1 어떻게 하냐? 지도를 본다. 이 지도를 보면서 내 생활 반경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반경. 그리고 또 하나, 희망 지역. 희망 지역을 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가격들이나 이런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하고 1-2 임장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떤 거를 파악하냐면 현실 자각을 해야죠. 현실 자각. 뒷동만큼 돈도 없는데 다니면 좋은 것만 보이죠, 내 눈에. 근데 너는 돈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 자각을 해서 돈에 맞는 것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지도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도로만 봤을 때는 붕붕 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2억 5천에서부터 18억 2천, 전세는 6억 4천에서부터 8억 8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6억 4천짜리 있네, 그럼 나랑 맞는 것 같네 라고 단순한 생각을 갖고 갔을 때는 낭패를 보는 거죠. 근데 현장에 막상 갔더니 그 해당 물건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거나, 내지는 내가 살만한 컨디션을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가격대가 8억 8천으로 올라가는 현상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1로 임장을 가는 것과 필요하고, 또 임장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죠. 지역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컨디션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대출이 뭐 어떻게 나온다는데 라고 하는 거에, 그 대출과 나의 대출과 타인의 대출과 나의 대출은 다릅니다. 타인과 나의 대출이 다른데, 그거를 단순으로 몇 프로 나온대, 50% 나온대, 60% 나온대, 70% 나온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내 컨디션들이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자금은 어떻게 되냐, 자금은 현재 보유한 거, 현재 보유분, 그 다음에 바로 유동이 가능한 거, 증권, 주식 등에 있든가. 3번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집 한 대, 현재 보유 부동산. 보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물건을 사겠대요. 이게 생각처럼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요. 다른 물건은 잡을 수는 있는데 내 집이 안 팔립니다. 매도가 불가, 매도 불능. 매도 불능인 상황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계약금 날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금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망하는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을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노답일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지금 당장 집 살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작은 계획을 짜야 되냐? 그럼 평생 집을 사지 못하거나 건물을 사지 못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다가 부동산에서 이탈을 하고 결국에는 60대에서 삶이 허덕허덕 하니까 그제서야 뭐 나 이거 현금 다 빼면 5억 있는데 이걸로 건물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왜 갑자기 건물이냐?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5억 갖고 월세 나올 만한 거 있냐 없냐를 따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분상가 덜컥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이자도 못 내는 임차도 맞춰지지 않는 신규 분양상가를 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저거 내가 그렇게 당하겠어? 내가 그럴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급해지면은 결국에는 이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택지를 여러 개 놓고 있다 그러면 그 선택지에 오류가 안 생기는데 마음이 급할 때 보이는 선택지는 되게 제한적으로 보이고 그 선택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재 시장이 상승장 국면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승장 국면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국면들이 가지 않았다 갔다는 개별적인 생각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기준으로 매물 증감을 서울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위부터 해서 쭉 내려가는데 매물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광진구에서 여기 서초구까지 마이너스 0.1%. 4개의 구만 매물이 감소가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뒤로 쭉 가서 매물이 증가를 봤더니 어디? 동작구, 관악구, 지금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이 지역들이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물건이 적절하게 지금 팔리고 있느냐 안 팔리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갭 투자할 거니까 되겠지. 막연한 생각입니다.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건데요? 어디서 끌어올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노답이에요. 노답.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매물의 흐름도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뭐 하나 또 이제 보면 좀 거래량이죠. 거래량. 지금 서울시 강남구 거래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강남구만 나오는데 지금 아실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은 거래량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부동산 정보 광장 한번 봅시다. 지금 오늘이 5월 달이기 때문에 3월 이 마지막까지 거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데이터가 올라와 있을 텐데 뭐야 일시적으로 안 된대. 볼라 그러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건 좀 별론데. 좌측으로 선택을 해서 왜 일시적으로 안 보여줘? 진짜. 이걸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부동산 원까지 가야 되나?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거래량이 뭐 지난번이랑 뭐 차이가 없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거래량들이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바뀌어가지고. 연도별, 월별. 3월달까지밖에 지금 안 남아서 이게 조금 아쉬웠긴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4,000건이 넘었다고 이제 3월달에 잠정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3,000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게 여기가 지금 정리가 조금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정보 거래원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도 이게 부동산 거래원이 제일 실시간으로 현재 거래까지도 반영을 하는데 지금 요거는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네요. 이게 너무 개편을 왜 계속 개편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편하는 통계들도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오늘 왜 이게 갑자기 안 돼가지고 이게 제일 안 돼. 이걸로 일단 봅시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4,000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000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4,000건이라고 지금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통계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근사치로 현재 4월 진행하고 있는 내역들도 이제 보일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개편이 되면서 마감을 기준으로 요즘에 해서 계속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 평균이 지금 5천 건이 넘는 거가 좀 보통 정상적인 상황인데 요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반드시 볼 필요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들도 한번 챙겨 보실 필요도 있고 지금 추이를 한번 챙겨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물량과 함께 거래량 거래 매물량이 얼마나 늘고 있고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그 해당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내 관심 단지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세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서울역 임장을 하니까 서울역 쪽에를 이제 하나를 이제 보면 자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보겠습니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는 중림동 만리동으로 찍어야 되나? 만리동 찍으면 서울역 센트럴 자이
서울역 센트럴자이 매매 현황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17년도 이제 하반기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중구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서쪽입니다. 그러면 중구의 동쪽은 어떻게 될까? 한번 중구의 동쪽에 있는 아파트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구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아파트 신당동. 천국의 이편한 세상. 천국의 이편한 세상이 그나마도 이제 그 연식이 가까운 편이기도 한데 연식이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 흐름을 비교를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리스트에 봤다시피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이쪽 라인에 1등부터 5등까지 내역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구는 매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구의 동쪽과 서쪽이 양 동쪽과 서쪽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 흐름과 가격대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체크를 해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관망하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은 가격 떨어지면 살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두 아파트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동쪽과 서쪽이 어디가 더 좋을까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관망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 관망이 아닙니다. 관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게 관망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관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퀴즈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신 분들 의견 몇 가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키돈키님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리면서 오늘 그 중간에 이제 을스님이 쭈님이 퀴즈를 내기 전에 광명 분양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16평 광명 16평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39형 16평짜리를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등기를 치냐 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준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메리트라면 메리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 중도금 무이자인 이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윤소선님은 투자는 잘 모르는 지역보다는 잘 아는 지역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고 내가 세입자라면 여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광명 물량 엄청 많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고 동일평형 희망하는 세입자라면 이렇게 물량 넘쳐나는 중에 같은 값이면 좀 더 역 가까운데 좀 더 상권 편한데 좀 더 근저당 없는데 좀 더 새 집을 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윤선선님이 풀피 전세 입주장 없다 가정 잔금 전세 갭 현금 1억 이상 들어간다 가정하면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승장 하락장 앞으로의 시장 예측은 할 수는 없으나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여력이 되는지 실거주와 먼 곳인데 관리할 자신이 있는지 중도금 무이자 어차피 분양가에 녹아 들어간 쓰고 보니 내 과거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죠. 저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감당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당이 가능하지 않는 물건은 양잿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공짜 양잿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와 함께 중간에 워키토키님이 이 아침부터 역시 부지런하게
성북도 그 성신여대 앞에를 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얘기는 해보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의견 퀴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본력이 한정적이고 경험치가 적다 보니 아파트 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ELB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짤랑님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간에 아파트 갭 투자 관심 있냐고 하니까 중고로 오시나요? 라고 물어봤고, 신년의 이후로 미국 주식과 코인에 관심이 생겨서 요즘 조금씩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내수 경기, 수출 경기, 유동성에 관심이 있어서 커플링, 디커플링 찾으면서 폭넓게 경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공부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의사님 왕신미가 끌린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인간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달방 퀴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워키토키님이랑 통화를 해서 성신여대 앞에 박순희 건물을 탐방을 한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